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몽골로 떠났던 애국지사 이태준 선생.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외면하지 못했던 가슴 따뜻한 의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00년에 걸친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에도 이태준 선생의 헌신과 열정이 이어져 내려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조국의 독립이 더 중요했던 군인의 충정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대한민국이 잃어버렸던 이름, 이태준 선생이 남긴 삶의 흔적을 따라서 초원의 나라 몽골로 떠납니다. 이태준 선생이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도착한 건 100여 년 전. 100 жилийн өмнөх одоо нийс төрөө бол бас нэлээд сонирхолтой юм хот байсан. 외국인 거리에 동의의국이라는 이름의 병원을 설립하고 독립운동의 거점으로 활용했죠. 일제에 의해서 목숨을 잃고 부상당하는 사태를 직접 목격하게 된 이태준은 자연스럽게 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독립군을 치료하겠다는 일념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의과대학에 입학했고 의사가 됐습니다. 몽골에 도착한 건 1914년입니다. 일본의 압박을 피해 비밀 군관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였죠. 유목 생활을 하던 100여 년 전의 몽골 사람들에게 이태준 선생의 서양 근대 의술은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은 선물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고리운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군관학교의 꿈이 무산된 뒤 외국인이 밀집해 있던 동쪽 거리에 이태준 선생의 병원이 들어섰습니다. 몽골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대국을 이루었던 칭기즈칸의 나라로 오래된 문명이 존재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200여 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청나라의 지배를 받아야 했습니다. (1911년) 청왕조가 무너진 신해 혁명을 틈타 독립을 선언한 몽골은 국교였던 티베트 불교의 지도자를 국가 수반으로 추대합니다. 이곳은 이태준 선생님과 아주 연관 깊은 장소 중 하나. 몽골 마지막 황제였던 먹탄 군정이다. 칸이란 몽골어로 황제를 의미하죠. 독립과 함께 복특한이 된 잽툰담바 쿠툭투 8세가 주치의로 선택한 사람이 바로 이태준 선생이었습니다. 100여 년 전 이곳에서 몽골의 왕을 진료했겠죠. 잽툰담바 쿠툭투 8세는 티베트 불교의 8대 생불이자 몽골의 마지막 왕이기도 합니다. 유목민답게 왕실 역시 게르를 세워 만들었지만 추운 겨울에는 서양식으로 지어진 궁전에서 생활했답니다. 이 겨울 궁전은 몽골의 마지막 왕이 20여 년 동안 거주한 곳이죠. За, Богтооны ордон музей өвлийн ордонд бид нар орж ирсэн. Бидний харж байгаа хүрэг зургууд бол 8 дугаар өгж авсан нам хотогт Монголын сүүлчийн эзэн хаан. За, түүний дэргэд хатан дондог толмын хүрэг. 몽골이 사회주의 국가가 된 뒤에도 국민의 존경을 받았고 그가 사망한 뒤 군주제가 폐지됐습니다. Тэгэхээр одоо Монгол ганцхан ганц хааны ордон. Бүгд одоо тэдгээр нь үзэгчтэй нийлдэгээр үйл ажиллагаа хийж байгаа музей одоо байгууллага байна гэж ойлгоо. Анхандаа бол 8 дугаар өгж авсан нам хотогт гэдэг бол шашны хэргийг эрхлэх дэдлам байна шүү дээ. Тэгэхээр шашны хэргийг, төрийн хэргийг эрхэлсэн, шашин төрийг хослон баригч хаан байсан. Түүний амьдралын одоо юу гэдэг гол үүрэг ойл одоо эзэн хааны болон шашны тэргүүн
гэдгээрээ түүхэнд одоо нэртэй зүтгэлтэн болж үлдсэн гэж байна. 당시 몽골의 의술은 티베트 불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맥을 짚어 환자의 증상을 파악한 뒤 동식물의 약재를 혼합해 탕약을 처방하는 방식이었는데요. 특히 환자의 정신 상태와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병을 치료할 때 기도와 주문을 중요하게 여겼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태준 선생은 몽골 왕의 주치의로 활약하며 두터운 신임을 쌓았습니다. Монголын архивын баримтанд хадгалж архив татгалзаж байгаа баримт төчгүүдийг үзэх юм бол 1919 оны 7 дугаар сарын 19-нд Монгол улсын эзэн хааны зарилгаар Итэжүнийг бол Монголын төрийн дээг чагнал Эрдэнэ очир одонгоор шагнасан байна. 귀중한 금강석이라는 뜻을 지닌 3등 국가 훈장. 외국인에게는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무렵 몽골에선 감염률이 70%에 달하는 성병으로 골치를 앓고 있었는데요. 이태준 선생이 펼친 근대 의술이 많은 몽골인을 죽음에서 구해낸 겁니다. Хүрээний одоо дотор одоо болж байгаа энэ хүрээ гэдэг маань өөрөө монголчуудын улс төр эдийн засаг, соёл, гадаад харилцаа бүх юмны төв болж исэн. Тэр төвд донд байж байгаа тийм ээ. Тэгцсмаа ошоо Монгол улсын эзэн хааны хувийн эмч болсон энэ хүний алдар бол дархнал төгсөн. 당시 동양의 근대 의학은 제국주의와 함께 수용됐죠. 하지만 이태준 선생은 인술을 펼치며 몽골의 근대 의학을 전파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고드칸의 부인 왕비죠. 왕비의 저기를 자기 치료를 해줘가지고 그 몽골의 황실로부터 저기 말을 아주 좋은 말을 이제 선물 받았다. 그래서 1920년 한 5월달에 쓴 편, 뭐니까 그 얘기를 쓴 걸 보면은 그래서 이제 내가 아주 요즘에 짭짤한 재미 중에 하나가 이제 말을 타고 산책하는 거다 이렇게 썼는데 몽골의 이제 그 황실에서 준 거죠. 함께 군관학교 설립을 도모했던 김규식 선생에게 보낸 편지에서 몽골 왕실의 신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의사로서 얻은 명성은 독립운동을 가능케 하는 힘이기도 했습니다. 슈바이처 같은 사람은 아프리카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태준 선생은 그런 가난한 사람 또 국경을 초월해가지고 그런 일을 한 것뿐만 아니라 또 조국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여기까지 와서 한 거예요. 조국의 독립을 열망한 군인이자 헌신적인 의사였던 이태준 선생. 몽골에서 보낸 시간은 짧지만 뜨거웠습니다. 근대의학으로 많은 생명을 구했고 비밀리에 움직이며 독립운동의 거점으로 활동했죠. 군인을 꿈꾸며 국방대학교에 진학했던 설렁거에게 이태준 선생은 가장 닮고 싶었던 인생의 모델이었습니다. 한국의 국군 간호사관학교로 유학을 결심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죠. 그리고 오늘 또 다른 이태준을 만나기 위해 이곳에 왔는데요. 이태준 선생님이 100년 전에 본사하고 의사 일로 몽골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됐다고 들었는데 이분도 현재에서 몽골 사람들한테 수술이랑 치료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이분 어떻게 일하신지 어떤 일 하신지 궁금해서 왔습니다. 이태준 선생의 마음을 이어받은 이곳은 한국의 외과 의사가 운영하는 호스피스 병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비영리로 운영되고 있답니다. 몽골 의학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병원이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이 병원을 설립한 박관태 원장.
이태준 선생의 의사 후배이기도 합니다. 몽골에 온 건 대학 시절 친구와의 약속 때문입니다. 함께 의료 봉사를 다니기로 했던 친구가 1999년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2001년부터 몽골을 찾았는데요. 텐트를 치고 복강경 수술을 진행하며 몽골에선 생소하던 복강경 수술을 전파한 주인공이죠. 몽골에 어떻게 오게 되셨습니까? 저는 의대 갈 때서부터 이렇게 그냥 평생 의료 봉사하고 또 의료 선교하고 이런 게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학교 다닐 때도 늘 이런 생활을 꿈꾸며 준비를 하다가 몽골을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됐고 2001년도에 처음 왔고 이제 쭉 몽골에 산 지는 10년 됐어요. 오늘은 설렁거도 일손을 보태기로 합니다. 병원이 설립된 건 5년 전인데요. 말기암 환자와 혈액투석이 필요한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이랍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몽골에선 신장 이식 수술이나 혈액투석 치료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많은 사람의 마음을 모아서 이 병원을 짓고 본격적인 혈액투석 치료를 시작하게 됐답니다. 혈액투석실이죠. 몽골에 혈액투석이 필요한 말기 신부전, 보르니 또 특들 환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요즘 아주 급격히 늘고 있어요. 몽골에 한국인들의 기부로 지어진 이 병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몽골의 다른 병원에선 구경하기도 힘든 투석 장비들이지만 가난한 사람들도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데요. 덕분에 먼 지방에서도 환자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키위들이 비싼데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 제일 고민이고 숙제고 어렵고 돈 많이 들어요. 이 기계 한 대 한 2천만 원씩 해요. 저희가 이게 18대니까 이 기계 값만 해도 3억이 넘죠. 이거 할 때마다 손해 나면서 하고.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기적적으로 좋은 분들이 뜻을 모아서 조금씩 기부고 헌금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지금까지 왔어요. 병원이 세워진 것도 지금까지 수많은 생명을 살려낸 것도 기적 같은 일이었죠. 몽골 의료가 자립할 수 있도록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것이 박관태 원장의 마지막 꿈입니다. 그 시절에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었을까? 그 시절에 무슨 기차가 제대로 있을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어떻게 그 시절에 지금은 사실은 뭐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로서는 상상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그분을 이어간다라는 말을 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그냥 그런 분이 있었고 그런 분하고 같은 일을 한다라는 것만으로 뭐 저희한테 영광인 거죠. 100여 년 전 몽골에서 있었던 기적. 우리나라는 1885년 제중원을 설립하고 근대의학을 받아들였지만 몽골에선 30년 뒤인 1914년에도 민간요법 외엔 뾰족한 치료법이 없었지요. 멀리 한국에서 온 이태준 선생이 몽골 의료의 역사를 바꾼 셈입니다. 100년 전 몽골 의료 수준은 세계 의료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한국에서 배웠던 의료는 아주 수준 높은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에게는 아주 높은 수준의 치료 방법이었다라고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이태준 선생이 울란바토르에 도착한 때인 1914년. 몽골의 왕이 중한 병에 걸렸지만 러시아 의사들이 고치지를 못해 유언을 남겼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이태준 선생은 러시아 의사들을 제치고 몽골 왕의 어의로 발탁됩니다. 독립운동을 위해 몽골에 건너갔지만 병든 이들을 외면하지 못했던 그는
뛰어난 근대 의술을 펼치며 몽골 왕에게 훈장까지 받았습니다. 왕과 귀족들의 신임은 독립운동의 중요한 기반이었습니다. 이태준 선생의 병원은 독립운동가들의 숙박지와 연락 거점으로 활용됐죠. 의열단에 가입한 뒤에는 독립운동 자금을 모아 상해 임시정부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몸을 사리지 않았던 청년. 하지만 뜨거웠던 여정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이태준 선생님은 1913년에 이곳에 와서 6년 뒤에 세상을 떠나셨다. 1921년 이태준 선생은 38세였습니다. 죽음의 비밀도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당시 몽골을 점령했던 러시아 세력이 살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몽골인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복드한산 깊은 골짜기에 이태준 선생의 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될 뿐입니다. 저쪽 어딘가 이태준 선생님이 있다고 합니다. 머나먼 타지에서 별이 된 이태준 선생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선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가 잠시 잊었던 이름. 조국의 독립을 위한 헌신적인 삶이 고향에 전해진 건 100여 년이 지난 후입니다. 몽골의 울란바타르는 당시 러시아와 중국 상하이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곳이었는데 거기에 병원을 차리고 거점을 마련하게 됨으로써 독립운동가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곳이 됐죠. 수입도 나름대로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료 수입을 독립운동으로 해서 이제 시사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먼 땅이었지만 이태준 선생이 의사로서 나름대로 몽골에서 독특한 어떤 거점을, 입지를 마련하게 됨으로써 남들이 못하는 이런 독립운동을 도울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의열단은 거사에 필요한 폭탄을 직접 제조했는데 질이 좋지 않아 불발되거나 단원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일이 빈번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의열단 당시에 이제 폭탄을 해가지고 많은 그 이제 의열 활동을 했었는데 폭탄의 질이 나빠가지고 이제 아주 귀중한 그 생명을 이제 잃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단원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태준 선생이 그러면 내가 그 좋은 질이 좋은 그 뭐랄까 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자를 알고 있다. 그래서 폭탄 전문 제조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마자르를 소개해 준다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러시아의 이제 그 모스크바 자금, 이 자금을 이제 안전하게 이제 옮겨야 된다고 하는 두 가지 그 임무. 이 두 가지 임무를 이제 충실하게 이제 자기가 수행을 하려고 이제 거기 남아 있던 거죠. 이태준 선생은 헝가리 출신의 폭탄 제조 전문가 마자르를 소개합니다. 성능 좋은 폭탄을 만들게 된 후 의열단의 거사는 일본을 긴장시킬 만큼 위력을 더하게 됐죠. 독립의 꿈이 한 발짝 다가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결혼했어. Тэгээ 1919 оны ихээр сүүлээр бол тэгээ 20 онд бол монголчууд бол хятадын цэрэг эзлэн авсан. Ингээд 2 жил гаруй турш бол одоо Монголд бол хятад цэргийн дэглэм тогтцсон байсан. Энэ хооронд бол 1920 оны 10 сарын сүүлд бол Монголд бол тэгээ энэ одоо Сибирээс бол бороо өнгөрөөний тэргүүлсэн цагаантнууд орж ирсэн байсан. Энэ цагаантнууд 1921 оны 2 дугаар сарын 4-ний өдөр нийслэл хүрээнд байсан хятад цэргүүдийг бол хөөн зайлуулсан. Яг энэ асуудалтай холбогдсон цааш нь яг. 러시아의 혁명 정부가 들어서자 이에 반대하는 세력이 몽골을 점령하면서 혼란이 시작됐습니다. 러시아의 백군의 지휘관이었던 운게른 남작이
무차별적인 약탈을 저지르며 몽골 왕의 자리를 빼앗은 것. 당시에 운게른 스텐버그가 이끄는 그 백이파 내에 일본군들이 있었어요. 일본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태준 선생은 이거는 마땅히 그런 제거해야 될 대상이죠. 일본의 여러 정보를 통해서 이태준 선생이 독립운동에 관여하고 있는 거. 일종의 일본식 표현을 따르면 이제 불경선인이죠. 거의 뭐 20여만 루블이 이제 몽골 쪽으로 들어왔는데, 거기 일부를 이제 그 이태준 선생이 담당을 한 거죠.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자금의 이동 과정도 일본의 그 첩보, 문게른 반영명파의 이제 그쪽에서 볼 때는 상당히 그 정보가 들어갔겠죠.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을 감지했지만 이태준 선생은 몽골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혁명정부가 지원했던 독립자금 운송을 마무리하기 위해서였죠. 이태준 бол тэ боломжтой хөрөнгөтэй чинээтэй баян хүн байсан учраас цагаатууд бол баячууд хөрөнгөтэй чинээтэй болсуудыг маш их дээрэмдчихсэн тий. Тэр талаас нь бол одоо энэ дурдталтай бирсэн юмнууд байгаа. Тэгэхээр энэ дээр үндэслээд би бол юу гэж үзэж байна вэ гэх юм бол Итэжнийг хорох шалтгаан түүний үйл ажиллагаа, тэр эмнэлги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 ч юм уу эсвэл Оросын одоо тий Солонгосын эх орончтой холбоотой байсан гэдгээрс энэ хоёр шалтгаанаас гадна гурав дахь нь тэр хүнээс бол тэр цадаггүй цагаантууд хөрөнгө мөнгөгүй тэр улсууд дээрэмдэх үүднээс бол бас хороосон байж болох гэсэн юм гурав дахь шалтгаан бол гарч ирж байна. Тэгээд тэр тухайн үед Бороны одоо тэр хүрээг эзэлсэн байж байгаа шүү дээ. Бороны тушаалаар бол хүрээний комендант гээд тэргээр томилогдсон Сипайло гэж хүн байсан байхгүй юу? А тэрнтэй хамт 6 хүн бол одоо Итэжийн эмчийн гэрт нь бол шин очсон байгаа. 늦은 밤 러시아 백군파의 습격. 자택에서 숨진 이태준 선생을 복드한 산 중턱으로 옮긴 건 그를 존경하던 몽골인들이었습니다. 이태준 선생이 이 몽골이라고 하는 먼 그 뭐랄까 외국까지 낯선 땅까지 와가지고 몽골의 인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기여를 하고 또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희생된 그 묘 앞에서 영령 선생이 아주 그를 절절한 그 필추로 그를 남겼죠. 1921년 가을 여운형 선생이 몽골을 찾았지만 이미 이태준 선생은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당시 묘 앞에서 남긴 추모의 글을 통해 이태준 선생의 묘가 있었던 곳을 짐작만 할 뿐인데요. 당시 묘가 있었던 곳은 몽골 사람들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복드한 산이라고 합니다. 죽어서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청춘의 꿈이 묻힌 곳. 이태준 선생의 마지막 발자취를 설렁거가 따라서 걸어봅니다. 죽음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투철한 군인 정신과 조국애를 이렇게라도 느껴보고 싶답니다. 이태준 선생님 여기 어딘가 붙여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한국은 이미 여름이지만 몽골에선 아직 눈도 녹지 않은 차가운 계절입니다. 얼어붙은 저곳 어딘가에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겠다는 일념으로 먼 여행을 떠나왔던 이태준 선생이 잠들어 있습니다. 근데 당시는 이태준 선생을 뭐 돌봐줄 사람도 없죠. 일단 공산 정권이 쫓겨나 있으니까. 그래서 쉽게 방치돼 있었죠. 그러다가 6개월쯤 더 지나서 공산 정권이 다시 몽골의 권력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 정권이 한 일 중에 하나가 그 이태준 선생을 위해서 이태준 선생의 이제를 잘 모시는 거죠. 당시 몽골 정부에서는 자이승 중턱에 이태준 선생의 묘지를 마련하고 거기에 이렇게 표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뭐 국립묘지는 아니어도 왕족이나 이렇게 고위층, 몽골의 고위층들이 묻히는 이런 특별한 이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몽골 마저왕의 주치였고 또 공산 정권과도 그렇게 관계가 나쁘지 않았던 이태준 선생을 예우해서 거기에 묘지를 마련한 걸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누구보다 뜨겁게 살았던 이태준 선생.
가난하고 병든 몽골 사람들을 위한 그의 헌신은 1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몽골과 한국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죠. 임철문 амьдралынхаа нэг хэсгийг бол монголчуудыг эрүүлжүүлэх, монголчууд эрүүл мэндийн төлөө зориулж ирсэн дамжиггүй. Тэгээд итэжүү юм чи Монголд явуулж ирсэн үйл ажиллагаа түүний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талаар одоо судалгааг бол цаашид үргэлжлүүлэх юм. Эцэг гэдэг энэ хүнийг мэддэг, энэ хүний талаар судалгаа хийсэн, энэ хүний магадгүй цэцэрлэгт хүрээлэнд очисон олон монголчуудын хувьд бол хамгийн түрүүнд бол эмч гэдэг үг л ордог. 아낌없이 이제 헌신한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했던 그런 활동의 삶과 가치에 대해서는 지금 요즘처럼 이제 그런 것이 참 약화돼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더더욱 이런 분들이 더 주목을 받고 또 재평가받고 또 앞으로 더더욱 선양하거나 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이태준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서 함께 걸었던 100여 년의 시간. 혼란스러웠던 시대를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던 독립운동가의 꿈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초원을 달리며 비밀 군관 학교를 세우려 했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초원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이들의 생명을 구하고 항일 운동의 최전선에서 싸웠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던 군인이었고 인수를 펼치는 의사였던 이태준 선생. 뜨거웠던 그의 삶은 100여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